여러분, 카드론이 폭증한다. 제2금융권이 괜찮을까? 솔직히 좀 걱정되는 거 사실이죠. 예. 그런데 5월에 지표를 보니까 제2금융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지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5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에요. 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조 4천억 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1금융권이 여러분 아주 최소로 늘어났다는 것에 비하면 지금 2금융권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금융권이라는 게 어딜까요? 이 카드회사입니다. 저축은행입니다. 상호신용금고입니다. 특히 카드회사에 돈을 빌리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신 전문기관 가계대출은 1조 원 정도 늘어났고요.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6천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줄어든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신 전문 회사라는 게 결국 여신이에요. 여신, 수신이 아니고 여신. 여신이니까 신용을 주는 거잖아요. 이 신용카드잖아요. 그러니 이게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감입니다. 지금 1월만 하더라도 2천억 원 줄어들었고요. 2월에도 1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3월에는 무려 2조 6천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더니 4월부터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5월에는 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 충분히 공감이 돼요. 왜냐고요?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대출을 못 받더라고요. 신용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국민은행에 가서 두드려 보니까요. 700만 원 신용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700만 원. 그러니 저는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인데 이게 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2금융권 가보라는 거예요. 제2금융권. 제2금융권 가면 금방 빌릴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제2금융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저 같은 자영업자들 돈 빌릴 때가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제가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1등급입니다. 제가 뭐 카드빚을 안 갚은 것도 아니고요. 대출을 안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니까요. 이게 매일경제TV에 다닐 때 직장인일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양지차인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이 왕창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이게 돈 빌리러 가는 겁니다. 1금융권이 안 되니까 2금융권으로 가는 거죠.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이자가 비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카드론이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카드 회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게 여신밖에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눌렀잖아요. 아니, 정부가 누른 거라고 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이 정치인이 눌렸죠.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는 지금 이익을 못 냅니다. 그런 상태라면 결국 말입니다. 이게 카드론이나 다른 여신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신을 늘릴 것인가 거기에만 고민하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카드사들이 금리를 내렸어요. 아니, 지금 금리가 전부 올라가는 판인데 평균 금리를 말입니다. 올 1월과 비교해 보면 적어도 0.5%에서 많으면 1.7%까지 카드사들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대출금리를. 대출금리를 내려도 여러분 카드사의 대출은요. 보통 12%, 많으면 15%, 18%, 19%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의 수수료는 이자는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결국 이게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1금융권에서 대출해주면 되는데 1금융권은 늘어난 게 5월에 4천억 원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갔을 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제가 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금융권 가면 대출 받자마자 신용등급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 그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진짜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일금융권도 1월에 5천억 원 줄었죠. 2월에 1천억 원, 3월에 1조가 줄었습니다. 4월에 1조 1천억 원이 늘어났지만 5월에는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늘어나는 폭이. 그러니까 일금융권은 안 해준다는 뜻이 돼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안 그래도 높은 금리에 이게 결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가게고 가게 중에서도요 자영업자 같아요. 자영업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채 많잖아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부채가 909조 2천억 원입니다. 909조 2천억 원. 2021년에 지금처럼 늘어나면요 1,000조 냅니다. 1,000조. 자영업자 부채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이자 폭탄 터지면요 저는 자영업자들이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만세하고 나 못 내겠어. 디폴트 선언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 됐을 때 과연 여러분 이금융권이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취약한 고리가 자영업자들이고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한 이자 폭탄은 계속 떨어질 거고요. 그 이자 폭탄을 견디다 못해 자영업자들이 디폴트가 되고 더 이상 이자를 못 갚겠다고 선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파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잖아요. 자영업자가 디폴트 선언하면요 가장 먼저 상금융권 대부업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데가 제일 먼저 박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금융권 그러다가 결국은 일금융권까지도 그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저는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저도 무서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아요. 된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화랑으로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바닥부터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고요. 그러면 원금을 못 갚더라도 이자만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금융권이나 삼금융권으로 확산되지 않을 거고요. 그것이 금융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닥 경제가 활력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물가부터 낮춰야 됩니다. 물가. 제가 물가가 최우선 순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태풍은요. 지금 마당에 와 있습니다.